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달이 바뀌었습니다. 6월달이 됐는데 상정이 그 6월달에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저 계획 있죠. 뭐죠? 네, 저는 좀 일찍 휴가를 갔다 올 계획을 갖고 있어서 어디로 가십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좀 설렙니다. 저희 그때 설문조사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인기 있는 휴가지 그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네. 비슷한 옆 동네 저는 베트남의 푸꾸옥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해외로 가시는군요. 자, 저도 사실 오늘 네.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세요? 오늘 저녁에 강릉 갔다 옵니다. 너무 좋으시겠다. 제 절친한 친구와 함께 지난번에도 사실 그 남자 둘이 네. 이 강화도에 놀러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둘이 강릉에 놀러 갔다 오게 생겼어요. 빨리 하루빨리 여자친구가 생겨서 같이 놀러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 피디님 뭐라고요? 사냥을 떠나라고요? 아유, 저 그렇지 못해요. 제가 무슨 예.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냥을 가고 많이 꼬이는군요. 강릉에 또 꿈의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저희가 한번 다음 주에 업데이트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6월에 저희 휴가 계획도 있지만은 나는 이거를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뭘 하기보다는 저는 6월에 우리 주식시장이 뭔가 큰 돌파구를 뚫어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2700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주말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찬물을 끼얹나 했는데 우리 시장 반응이 그래도 꽤 괜찮아요. 의례 있는 일이다 하고 묵묵하게 잘 견디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뭔가 2800, 2900 그리고 3000까지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보겠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들 내 종목 뭔가 좀 6월 첫날부터 바꾸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랭킹쇼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로 참여가 가능하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남겨주시죠. 전화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키워드 열심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어요. 네. 먼저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단백질 아니고 단박질님. 안녕하세요. 단박질님이요? 예, 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닉네임이 그리고 독특하신데요? 네, 금수저님께서도 오셨고요. 예. 그리고 돈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하셨는데 네, 주말에 푹 쉬고 이렇게 얼굴이 달덩이만 해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다 티는 안 나는데 말이죠. 원래 저 게시판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전에 시청자분께서 제 얼굴이 월요일에는 보름달이었다가 금요일 되면은 약간 그래도 금음달만큼 기울어져가 있다고. 그런 오늘- 생체 리듬이 있군요. 네, 오늘은 보름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단박질님의 이 내용을 왜 안 읽어주셨죠? 유창 여친 없어도 주식만 잘 되면 어떨까요? 이것도 괜찮아요. 저는 여자친구 없어도 됩니다. 설마요. 네. 여자친구는 없어도 되고 한번 울고 갈까요, 저희? 부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의 염원을 모아, 네, 올해는 이 염원이 이루어지길 점점점. 아임리얼님 차고행 헌팅 하셨는데 그래요. 뭐든지 일단 인연이 생기면 좋죠. 네. 자, 네, 해바라기님, 토마토 주거동 지기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진님도 손 흔들어주고 계시고요. 이종대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저희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랭킹쇼는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되고 또 재미난 랭킹도 준비가 돼 있죠.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바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은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 범위가 좀 너무 넓은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예. 내일이 또 무슨 날입니까? 대통령 선거 날이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또 한 번 바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뭔가 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숙제도 상당히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너무 좀 많죠. 어렵다라는 데는 이견이 너무나 없는데 많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랭킹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뭘까요? 자,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대한민국 국민이 꼽은 국가 난제는 이렇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사실은 머리가 좀 아파지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온 국민이 그리고 온 이 정치권에서도 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네.
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요. 2025년 국가 난제 국민 체감 인식 조사 분석과 시사점. 아이고, 벌써 머리가 좀 아파요.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예.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사는 거 힘들다 싶으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랭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보니까 국민 건강 위험 있고 그리고 생계 불안. 보자마자 바로 이제 끄덕여지죠. 그렇죠. 예. 맞아시죠. 디지털 위험은 뭔가요, 저게? 디지털 위험이 네.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요즘에 뭐 그렇죠. 통신사들도 해킹 맞아요.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는 공공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너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와, 디지털 위험이라는 게 언뜻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뭔가 모호하다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지금 최근에도 난리가 났었던 그런 주제라고 볼 수 맞아요.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인구구조 변화 보시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에 관련된 이야기. 이거는 정말 국가 근본을 뒤흔드는 정말 큰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토 불균형은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너무 쏠린 거 말하는 거죠. 네, 지역 불균형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요즘에 물론 출생아 수가 다시 조금씩 늘었다는 기사도 들리기는 네, 하는데 맞아요. 여전히 이런 부분들 또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5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종목 진단하면서 5위부터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5위를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인구 구조 이러면은 저출산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도 있고 국민 건강 위협 하면은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요즘에 정책 테마주가 난리가 나는데 오늘도 정책 테마주가 움직이던데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오늘 1위를 보시면 거기서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면서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반갑습니다. 김근우입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님, 오늘 약간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또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국가 난제들을 꼽고 있었거든요. 김근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5가지 항목 중에 제일 위험한 요소, 국가 난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다 하나같이 해결해야 될 요소들로 보여서. 그렇죠. 우선순위를 꼽자라면 아무래도 개개인 단위로 봤을 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생계 불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생계 불안, 지금, 이거 하나만 꼽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희가 참 어려운 질문을 던져 드렸죠. 맞아요. 국토 불균형,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위험, 생계 불안부터 국민 건강 위협까지 꼽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 기다리고 네. 있겠고요. 지금 준호님도 네. 그렇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왜요? 이렇게만 꾸벅하면은 너무 화면이라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온갖 예의를 갖추 이렇게 인사하니까 명절인 줄 이렇게 해주셨고요. 헷갈리긴 그리고 합니다. 네,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임리얼님 어리둥절 그리고 인사 때문에요? 해바라기님 김근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고 계시네요. 슈팅스타님께서는요, 디지털 위험이 가장 무섭다고 의견을 또 명확히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자, 계속해서 이런 여러분 의견 같이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고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섹터도 사실 걱정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관세 때문에. 네, 미국 대통령이 품목 관세 25%더 올린다. 2배, 50%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 호재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다. 이거 안 좋은 게 안 좋은 걸로 봐야지.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세아제강을 신청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도 한번 궁금증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 오늘 신청해 주신 분 가격 알아보면은요. 18만 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10%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아제강. 오늘 많이 밀리네요, 이 유도. 그렇죠. 15만 원.
이런 예. 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약세 흐름.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김이 이쪽으로는 또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김근우 전문가님, 세아제강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이게 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그쵸? 이게 다 제가 지금 차트 좀 띄워놓고 있는데 채광주들이 워낙 이제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게 세게 올라간 다음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걸 여기서 샀냐, 네, 아니면 재차 다시 하락하는 구간을 샀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 1번, 2번이라고 보면요. 1번 구간은 우리가 흔히 과대낙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잘 가다가 크게 하락한 사이클을 노려서 타점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시에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자리는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 랭킹쇼에서도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차트상 꺾였다라는 건 요럴 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신고가로 가는 종목이 조정 나오고 다시 신고가 뚫는 게 아니고, 이전 고점대를 이제 못 뚫는 형태의 잔파동만 나오잖아요. 이런 구조면은 사실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닌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번째 자리는 좀 위험한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스킬적인 영역인데, 이 세아제강 지금 오늘 보면 엄청 빠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추가로 이야기하는 형태가 등장을 했어요. 주말간에. 근데 이 철강에 대해 추가 관세를 는다고 해서 실제로 세아제강한테 엄청난 악재일까요?로 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비중이 나름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관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철강 산업을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도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려도 잘 납득이 안 가실 게 뭐냐면, 그럼 이거 왜 올라갔나요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시장 수급, 유동성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토대로 우리가 기대값을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표현하면 그냥 테마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런 건 챙겨 나가고, 조정 나왔을 때 뭐 리바운딩 정도 볼 수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높은 기대값을 가지고 본다라든지, 또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철강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든지, 우상향 기조를 띈다라든지, 이런 가능성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긴 뷰를 보기에는 좀 아쉬운 관점이기도 한 겁니다. 제 내용을 제가 막 풀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악재 나오잖아요. 이런 보통 던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던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님 저는 얘를 중장기로 보는데 하면 언제 사셔야 되냐면,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2022년도부터 해서 급등이 나오고 또 조정기 거치고 또 25년도에 급등이 나오는데, 노는 구간 있잖아요. 이럴 때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쏠 때 파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중장기 기대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 꼭대기 부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로 가져가야 되는 거라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길게 볼 거 아니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길게 본다라는 거는 이제 1년, 2년, 3년 단위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거면은 저는 두셔도 됩니다. 왜? 특히나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이 세아제강도 마찬가지지만 저PBR주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밸류 프로그램도 보면은 철강주들은 별로 그렇게 등락이 나오지 않죠. 조금 올라가고 말아요. 다른 말로 하면 큰 수혜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는 레벨에 따라서 저PBR주들도 같이 올라갈 텐데 철강주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따라갈 수 있어요. 시장 중심주, 금융, 지주, 자동차 부품처럼 세게 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장 상승도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지금처럼 조정 받을 때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이렇게 기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을 권장드리고 싶지 않은 게, 지금 저한테 시청 주신 분은 그런 거 하려고 사신 게 아니에요. 그쵸? 막 중장기 보시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또는 스윙 관점 정도로 몇 개월, 한 1, 2, 3개월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자 들어가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 악재가 소화되는 과정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중장기 볼래요 하시면 이거 15만원 깨지잖아요. 그러면 15만원에서 14만원 사이에 이거 비중 추가하셔가지고 평단 낮춰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철강주들은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한 1년 이상 봐야 돼요. 대신 손실은 안 볼 가능성이 높지만, 손실은 안 볼 가능성이 높지만, 기대값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악재 나올 때 던지고 나가는 게 보통은 좋은 판단이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실 위치도 그렇게 좀 쉬운 위치는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마이너스로는 나오지를 못하겠다 하시면은 13만 원, 15만 원 그 사이에서 평균 단가 낮춰주시고요.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서 장기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으로 좀 가볼까요? 현재는 1,100분 조금 안 되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슈팅스타님, 시력이 왜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왜요? 시력이 너무 잘 나와서 어질어질해요. 오늘 측정했더니 1.5가 나온다고요? 와, 좋으시겠다. 와, 예전에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보통 막 2.0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때 저도 막 2.0 나오고 해가지고, 아니, 시력 1.0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지 싶었는데, 그거 외운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7, 4, 가. 이제는 저도 1.0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와, 시력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요. 1.5가 얼마나 좋은 시력인지 요즘에는 진짜 체감이 그렇습니다. 된다니까요.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좋아요. 또 이 버들가가즈님께서 떡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아직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정말요? 이 떡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이 침이 꼴깍꼴깍 삼켜지고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납니다. 이 꼬르르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갈까봐 그게 좀 겁이 나네요. 떡 하나 주면 예. 종목 채택해 주실 기세. 떡이 전달이 된다면 네. 종목 선택을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립다님, 우리 김근우 전문가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역시 팬덤도 확실하신데요. 자, 그러면 응원을 해주시니까 종목 시다도 바로 가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감자님의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게임 보는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19,000원에 15%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카오 게임즈 주가 얼마나 많이 내려왔었는지 끝도 없이 내려간다 싶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요. 주가가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은 올라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19,000원에 15%, 현재는 16,000원 조금 넘거든요. 사실 바닥 찍고 좀 올라와 있는데 아직은 손실입니다.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자, 이 해답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아직도 매수가까지는 거리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본전 탈출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기다리시면 본전 탈출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건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오딘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신작으로 발표했던 게임들의 성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되는 게 아닌 게 그전에 영업 손실도 많았어요. 잘 안 됐습니다. 작품들이. 근데 이런 측면들 고려해 보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값은 어느 정도 들어있다. 근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게임주들 전체적인 상태가 어때요? 다 안 좋죠. 그러니까 그나마 잘 나가는 게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기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대장주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비실거리고 있는 게 게임주입니다.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 크래프톤 제외하고는 다 비실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때는 섹터 단위의 수급,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된 애들이 계속 소외되어져 있는 구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값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정치 테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실제로 지금 민주당 후보가 1등 후보잖아요. 조사상 1등 후보인데, 사실 친민주당 형태를 띠고 있어요. 사실 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또는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카카오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을 띠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라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그건 가서 판단해야 되는 영역으로 보셔야 되는데, 다만 지금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카카오 그룹주들은 좀 더 홀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카카오 게임주뿐 아니고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조차도 비슷한 형태 띠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대값 자체는 신작에 인한 기대감 정도는 유지하고 있으나 이게 엄청 큰 형태는 아니고 또 과거에 영업 손실들도 발생해 있었었기 때문에 좀 더 주가의 상방을 보려면 숫자상 의미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게임주의 섹터 자체가 좀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건 아직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로서 상방이 좀 열려있는 형태를 활용해서 본전 탈출 정도를 노려보시는 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좀 카카오 그룹주들이 급등 나왔을 때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급등 나올 때 이제 출발하나 보다 산다. 제가 좀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 바닥에서 거래량 나오면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네. 얘가 이제 출발한다 아닌다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합니다. 이런 거 나오니까 막 출발한다라고 산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보면 다시 밀리잖아요. 이런 구조를 단순히 수급적인 형태 말고 얘가 이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숫자로서 증명할 수 있는 또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본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기서 탈출을 하시고 그 이후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퍼포먼스가 발생한다라면 재진입하셔도 되는 거니까 1차적인 목표는 본전 탈출로 두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어느 정도 원금 회복하면은 그때 나오자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NC소프트도 8%나 가고 네. 또 넷마블 이런 게임주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이 카카오 게임즈의 진단 내용 참고하셔서 원금 오면 또 사람 마음이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렇죠. 수익 더 내야지 하면서 버티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마음의 결정을 좀 해주시고 그때 기회가 딱 오면은 잡으면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네. 게임즈 봐드렸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레이키쇼 주제죠. 국민이 꼽은 대한민국의 국가 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5위부터 공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갈게요. 자, 5위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바로 국민 건강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요. 건강 참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건데 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미 4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던 게 건강이 굉장히 상위에 랭크 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경제와 직결된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사 상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 위협이 바로 5위로 꼽혔는데 남아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쟁쟁합니다. 인구구조, 거기다가 생계불안, 국토 불균형, 디지털 위험,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치명적인 요인들이거든요. 자, 과연 그럼 4위는 또 어떤 요인들이 꼽힐지 여러분의 의견 한번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얘기 계속해서 나눠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슈팅스타님 크래프톤 해주셨어요. 저희 좀 예. 전에 게임주. 아마 게임주 얘기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종목 진단 신청이 꾸준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자님께서도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즉각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시네요. 자, 김소영님 한화 시스템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홀라코리아님께서는 바이오비주에 대해서 종목 이름만 딱 남겨주셨거든요. 이게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신 건지, 갖고 있다는 자랑인 건지, 오늘 잘 가거든요. 예. 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 얘기 예.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종목 진단 신청이시면은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종목 진단 해드렸던 금상첨화님도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국가 난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둬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느냐, 또 시장에서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자,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좁혀볼까요? 우리 주식시장으로 좁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우리나라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했는지 실시간 종의 상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BNC 올라왔는데요. 중국에서 품목 허가로 전거래일에는 상한가를 경신했고 오늘 장중에는 6,000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키스트론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데뷔 첫날을 맞은 키스트론인데요. 국내 유일의 구리와 철 바이메탈 와이어 생산 기업으로서 오늘장 강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태웅입니다. 캐나다 SMR 부품 수주 소식에 힘입으면서 오늘 주가 급등세 보였고요. 5위에는 실리콘2, KBT 전문 유통사로서 5월 화장품 수출 호조세에 힘입으면서 오늘 급등 보였습니다.
6위에는 미스터블루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넷플릭스 탑재가 거론되면서 콘텐츠 확장의 수혜주로 부각받았죠. 오늘장에서 웹툰 관련주들도 뜨겁습니다. 7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5월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퍼플렉시티의 AI 어시스턴트를 갤럭시 S26에 탑재한다는 소식까지 나왔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8위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 중국의 또 유럽형 배터리 전지박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세 보였고요. 9위에는 웹캐시 올라왔습니다.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또 기업 자금관리 솔루션 분야의 선두주자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까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0위에는 대보마그네틱 올라왔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주로 역시 대선 공약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볼게요. 11위에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올라왔는데요. 역시 대선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바이오비즈가 올라왔는데요. 스캔부스터와 필러 전문의 바이오 기업인데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량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3위에는 애경케미칼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오늘 조선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삼성중공업이 랭크됐고요. 15위에 우듬지팜 올라왔습니다.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16위에는 DSC 인베스트먼트, 퓨리오사 AI 초기 투자자인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오늘 퓨리오사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17위에는 전력 소재 기업인 TC 머티리얼즈가 올라왔는데요. 전기차와 방산, 원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역시 원전주 핑거스토리 올라왔고요. 19위에는 현대건설이 또 원전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주 랠리도 본격화되면서 시간에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위에는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지원 기대감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오늘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수혜주와 함께 또 피해주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도 확대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구로 전문가님, 대선을 하루 앞두고 지금까지 대선으로 들끓었던 종목들, 정책 테마주들이 대표적이겠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전략 좀 간단히 살펴주시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정책주들을 일단 급을 좀 나눠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몰캡들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뭐 K컬처, K문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동력을 좀 잃을 수 있겠죠. 이 정책이 실제 수혜까지 가려면 기간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좀 규모가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모멘텀이 좀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무래도 정책 단위 중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배당 정책을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배당 소득세의 이제 분리과세 같은 측면들. 물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는 양당에서 이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 좀 해당 법안을 빼겠다 뭐 이런 것도 들리고 있긴 합니다만 지나봐야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여부에 따라서는 저는 지속성을 띌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저PBR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성을 띈다라고 보고 좀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메인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테마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후에너지 대응 종목들이라든지 또 기후에너지 대응 종목들이라든지 또 K컬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펀더멘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정책 단위, 정책의 수정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나올 수 있는 저PBR주들이 있고 정책이 실제화되어야지만 수혜 가능성이 점쳐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포함되는 테마로 움직이는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들, 뭐 핑거스토리나 와이랩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구분 잘 해놓고 한 걸음 뒤에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세론이 실제로 저는 지금 지주사 같은 종목들은 좀 조정 나오면 담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형태로 이걸 이해해야지 지금 살까 말까로 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도박수가 되어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 걸음 뒤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섣불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두는 게 보다 현명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추인 레벨에 따라서 좀 홀딩해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수익이 한 5%, 6% 한 자릿대 수익률 찍혀 있는 분들은 팔고 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조정 때 다시 사는 게 현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한 걸음 뒤에서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현금의 여력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될까요로 찍는 구조가 아니고, 나오는 결과를 보고 내가 사든지 또는 또 비중을 좀 조절해가지고 일부 수익 실현 해놓던지 하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죠. 저는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의 경우는 특징이 선진국 지수랑 좀 다르게, 선진국 지수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좋은 동력이 발생하면 우상향 기조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박스권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띱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정책, 이번 대선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종목별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의견과, 대체적으로는 좀 재료 노출이 될 만한 그런 작은 종목군들 많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게시판에 얘기들 쭉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서 조금 전에 바이오 비주 얘기해 주셨죠. 네. 또 정수지 캐스터가 바이오 비주 보니까 이 실시간 상위 랭킹이 있더라고요. 이 보톡스 등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뻗어나가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자랑은 마음껏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아야지, 누가 잘 됐을 때 배 아파서 못 살겠네 이러면요 서로 깎아먹게 돼요. 맞아요. 기쁨이 2배로 예. 마음껏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도 좋지만, 이렇게 저 수익 내고 싶어요 어디 가서 사실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끼리 게시판에 쏙닥쏙닥 마음껏 저희가 함께 기뻐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된 동사님 오셨습니다. 자고행, 상정행,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자전을 부쳐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찹쌀가루가 없어서 다음에 찹쌀가루 넣어서 먹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네. 계시는군요. 지금 예. 점심시간에 약간 창고행 밥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얘기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배고파요. 미치겠습니다, 지금 막 정말. 기장떡 얘기도 좀 전에 나왔었고 온갖 종류의 떡이 다 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만 풍성한 게 아니에요. 지금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종목 진단도 막 나옵니다. KMK님 한미반도체, 와, 50%. 비중을 비중 많으신데요. 화끈하게 실으셨는데, 해사랑님은 선진이고요. 가을양기님은 RFHIC, 오랜만에 또 통신장 비주 얘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네요. 네, 지난주에 또 이슈 있어서 이쪽으로 상당히 좀 잘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종목이 한쪽에 쏠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종류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그쵸.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샤님도요, 이거 꼭 읽어야 됩니다. 저도 자랑. 아침에 좋아요. 잠깐 늦잠 자고 일어나니까 오랜 기간 물려있었던 실리콘투가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실리콘투도 예. 근데 일찍 사셨나 봐요. 아, 사실 좋아요. 그동안에도 주가가 네. 되게 좋아서 그쵸. 저는 많이들 수익을 내고 계시겠다 싶었는데, 미샤님은 이제 수익 전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바이오비주 올려주신 분이 올라 코리아 이렇게 읽는 거 맞죠? 아마도 스페인어라서 올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축하 감사합니다. 네. 또 없으세요? 여러분들 수익 내고 계시면은 마음껏 여기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도 좀 수익 내고 싶다, 나는 지금 종목이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도 많이 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솔향님의 종목인데 요즘에 엔터즈 흐름 참 좋았죠? YG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고가를 썼는데 오늘 보면 매수 가격이 83,000원이고요. 오. 5% 비중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올랐을 때 정말 용기가 대단하신 거죠? 근데 수익을 또 내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거의 뭐 직전에 매수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될 건데 오늘 6% 올라서 86,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요, YG 엔터테인먼트, 뭐 요즘에 가는 종목이 계속 가긴 합니다만 사실 무한정 가는 종목은 없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엔터주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최근에 따라붙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딱 봐도 안 돼 보이죠? 근데 이게 결과가 지금 좋아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좋은 종목이더라도 항상 기다리는 스탠스를 가져가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관이나 이제 운용 주체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사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한 건 뭡니까? 기다렸다 사도 돼요. 현금 쥐고 있다가 어느 가격 내가 원할 때 오면 사도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을 지니고 있는 형태인 건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인데 외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돈도 부족하고 또 정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유리한 게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샀는데 이게 YG엔터 같은 애들이 더 올라가서 수익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맨날 고점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보통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내일도 하고 다음 주에도 1년 뒤에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YG엔터는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엔터주들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고요. 실제로 제가 5월 수출치 잠정 데이터 올라와서 주말간에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제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더불어서 5월 또 베스트 값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유의미한 점은 미국향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YG엔터는 사실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베이비몬스터나 트레저 같은 기업들, 이제 미국향에서 기대되는 측면들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값이 더 높은 형태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엔터주들 대비해서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지속성이 있던 지가 꽤 됐다라고 봐요. 출발했던 건 JYP가 작년 하반기에부터 먼저 출발을 했고, 다른 엔터주가 따라왔던 건 올해 초부터 해서 세게 쫓아왔는데, 사실상 이제 5월까지 해서 거의 계속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국면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조정이라는 곳에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차익 실현 같은 거예요. 이제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좀 팔고 싶어 하는 구간에 돌입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없는 분들은 그 구간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는 단기 차익 정도 보시고 나오는 게 좋아 보여요. 이거를 막 10%, 20%, 30%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많이 봤을 때 한 7% 정도 수익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좀 차라리 좀 기다려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엔터주들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제가 섹터 단위 수급에 대해서 종종 코멘트를 드리는데,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권 오면 같이 한번 내려올 거예요. 그랬을 때 차라리 비중을 좀 더 세게 담을 수 있는. 지금 비중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서 세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조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금씩 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먹는다고 표현하는 거, 수익화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조정권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지금은 짧은 단기 거래 정도로 만족하고 나오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엔터주들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상승 기간이 굉장히 지속적이었고, 또 하나 수급에 있어서도 차익 실현의 타이밍이 슬슬 와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소비재들이 이제 개별 차별화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피부 미용, 엔터, 소비 삼총사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쪽이 같이 움직였다라면 이제 개별성을 좀 띄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통 차익이 나오거든요. 이걸 좀 기다렸다가 비중을 차라리 실는 방향이 좋아 보인다. 지금은 짧게 보는 거래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G 엔터테인먼트 봐드렸는데, 우리 김근우 전문가님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수익을 내고 있으셔서 다행인데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수익 내고 계시는 것만 살짝 챙기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조금은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해보자. 소량님께서 조심할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YG 엔터 보고 뭐 위치단이나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팬심에, 그쵸. 우리 블랙핑크 언니들이 예. 조만간 완전체로 컴백하거든요. 사실 이 그래가지고. 팬덤 분들이 예. 이 기업의 가치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응원하는 셈치고 그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우와 이러면서 저도 팬심을 보고 있었는데, 주식 투자는 좀 이럴 때도 냉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버들가가지님께서 차고했거니 배고프시다 했는데 자꾸 먹는 얘기를 해서 어떤데요? 라고 해서 위를 슬쩍 봤더니, 아니, 본인이 그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일부러 더 하시는 것 같은데요? 껍질을 벗겨서 감자겠죠? 소금 약간 넣고 다 익을 무렵에 설탕을 약간 넣어가지고 흔들면 뽀얀 분이 포슬포슬하니 너무 맛있다고.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 창호 앵커는 감자파예요, 고구마파예요? 저는 어릴 때 사실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감자요. 고구마를 원래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릴 때 진짜 고구마를 말도 못하게 많이 먹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뭐 키우기도 했었고 어디서 많이 집에서 부모님이 받아오시기도 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받아서 요즘엔 감자다. 네, 고구마를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감자가 굉장히 흔한 것 같은데도 정말 맛있는 감자 좀 드물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콩콩은 맞아요. 지금 게시판에 핵감자 왕 큰 거 나와요. 하나만 부쳐 먹어도 배불러요. 그래요. 이게 제가 사실 예. 오늘 일부러 지금 뭔가 안 먹고 있거든요. 왜요? 왜냐면 저녁에 이 강릉을 가는데 거기에 또 이게 수영장이 있어요. 네. 이거 혹시나 이거 상탈을 할 수도 있으니 어머. 이게 또 뭐 그런- 먹으면 배가 나올까 봐 싶어서 그런 최대한 좀 야심찬 쫄쫄 계획을. 굶고 있는데 누구 뭐라고? 그래서 스스로 때문에요? 자기만족으로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이거 예, 안 되겠는데요? 오늘 힘들겠는데. 이거 가다 감자 하나는 괜찮아요. 감자 한두 개 드시고 가세요. 침이 좀 자꾸 나와요. 그냥 예. 종목진단 빨리 가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종목 이번에는요 또 많은 종목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통신장비 하나 볼까요? 네. 가희향기님께서 RFHIC 올려주셨어요. 이 종목을 22,650원에 사셨고 비중이 5%. 일단은 이렇게 정찰만 살짝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눌림목 대 추가 매수 아니면 매도 해주셨는데 RFHIC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또 가파르게 살아나는 모습에 오늘까지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차병만 보내신 게 아니라 지금 차트 놓고 보니까 사신 지 좀 되신 거네요, 그럼. 5%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김근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우리 앵커님 잘 설명 주신 것처럼 통신 장비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트랜지스터나 이제 전력 증폭기가 이제 주력인데, 사실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이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통신 장비 중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독보적인 프리미엄을 좀 띄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정책수예요. 지금 5G 이후로 6G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겠다라는 대선 정책이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통신주들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저는 이거 팔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정책주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K컬처, K문화산업 양성하겠다라는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이거 올라갈 때 물려 계셨던 분들은 한번 탈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이거 밑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늘처럼 어떤 한번 쏜다고 하죠. 상방이 쫙 열려주는 구조에서 수익 실현하는 건데 들고 가셨던 분들은 이거 언제 탈출하지 할 때 지금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언제 다시 사야 되냐면 얘네가 이제 조정 나오고 그리고 이 정책이 가시권 들어올 때 그때 전문가님 그러면 좀 올라간 다음 아닌가요? 올라간 다음에도 그때 하는 게 유리해요.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도. 물론 신고가 레벨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 꼭대기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지켜오셨기 때문에 모멘텀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런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제 시간상 좀 짧게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도 하셨는데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이거 본절까지 기다리셨다가 본절에서 한번 탈출하고 네. 다시 내가 산다라면 어디서 잡을지를 그때 전략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 본절 정도 한 23,000원 정도 온 다음에 조정권 들어갈 거예요. 네, 거의 뻔합니다. 지금 정책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상 한 방, 두 방 이렇게 세 방, 네 방 하면서 올라간 다음이 23,000원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파셔가지고 다음 조정권 사이클을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6G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나라도 쫓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제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고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하는 국가들이 결국 미국 아니면 중국인데 중국은 이미 6G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고 미국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글로벌에서 스탠다드화되는 산업에 대해서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보통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기대한다라면 조정권에서 좋은 찬스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정책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좀 매수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이만큼 바닥에서 올라온 게 어딨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아름다운 이별을 좀 맞이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건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 오늘 랭킹쇼 주제 하나 공개하고 가도록 하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 꼽은 국가 난제입니다. 5위가 국민 건강 위협이었고요. 자, 4위는 과연 뭘까요? 4위부터도 쉽지가 않은데요. 자, 바로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4위는 생계불안. 생계불안이 4위입니다. 네, 이게 생계불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또 주거비, 뭐 집값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체감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이야기. 물가는 너무나 많이 올랐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자꾸 실제로 돈은 자꾸 줄어들고 맞아요. 그런 이런 느낌이 일들이 있어요. 벌어지고 있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주류 인플루엔자 무섭죠. 아마 저희가 맨 밑에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5위여서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오늘 제가 좀 여러모로 이 랭킹을 잘못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게 여러분들은 이런 깝깝한 얘기 점심 식사 시간에 하는 것보다 네. 감자 얘기로 1시간을 뿌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게 가끔 좀 잘 먹히긴 해요. 네. 그리고 우리 토마토 즈코통이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를 꺼낸 게요. 왜 그러냐면 4위가 예. 생계가 불안하다고 하니까 네. 생개, 닭개, 생닭이 불안하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가끔 이제 네. 참 지금 우리가 개편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네. 제작진에 의해서 진행이 덜컥거리는 경우들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내부에 빌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진 않아요. 저희 둘 다 말을 이어가지 못하면은 약간 거기에서 뇌정지가 와가지고 뭔가 이 고차원적인 개그를 제가 알아듣기에는 너무나도 제가 미쳐내가지고 그런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서당깨님께서는 통했나본데요. 밖에서 웃고 들어오느라 늦었습니다 하면서 이것도 이 파장이 잘 맞는 분이 또 한분 계셔요. 코드가 또 이렇게 맞으시네요. 그래요. 네. 사실 저도 이게 코드가 좀 비슷하긴 한데 네. 방송에서 이런 거에 대놓고 터지기가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전 코드 맞추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님,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꼽은 국가 난제를 보고 있는데요. 혹시 방금 전에 생계 불안 조류 인플루엔자에 좀 터지신 겁니까? 이걸 맞추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3개 남아있거든요. 국토 불균형, 네. 디지털 위협,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령화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해 그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65세 인구가 20%를 지금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고령화가 가장 저는 이슈가 저는 된다고 보고 아마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게 되면 한 2050년 정도 되면 아마 65세 인구가 거의가 한 40에서 한 45% 될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도 중요한데 좀 고령화가 너무나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역시 금산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 이 고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이제 고착화되다 보면 생산성 많이 떨어지죠. 거기다가 이제 부양에 대한 그 비용, 그 세금도 많이 늘어날 테니 저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이 더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1위가 아닐까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예. 금산 전문가님 등장하시니까 다시 이 게시판에 활기가 돕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꾸뻑 이렇게 다들 인사를 좀 해주고 계세요. 네, 우리 금산 전문가님. 잠깐만요. 토마토 주커트 왜 폭주하는 거죠? 이거 지금 뭐죠 이게? 이게 뭔가요? 고령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령군이요? 그래요. 경상남도죠, 그죠? 경상남도 고령군. 그래요. 자, 뭔가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일단은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들어가 보죠. 네. 종목 올려주신 것 가운데서 지친 날개님, 지친 날개 말고 뭐 좀 좋은 거 없을까요?
비상하는 날개. 좋다, 좋다. 비상하는 날개로 한번 이름 바꿔보세요. 원래 가수들도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필명 따라가시면 지친 날개는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네. 하나 시스템도 또 날개 하면은 요 부분 뭔가 좀 접점이 있는데 방산주 하나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신 가격이 45,674원. 비중은 7%로 들고 계신데요. 이 종목이 약간은 좀 손실 구간이시죠. 오늘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3,100원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김소영님께서도 하나 시스템 궁금하시다고. 그런데 우리 김소영님은 일찌감치 잘 사셨어요. 단가가 다르군요. 네, 3만 원대 사셔가지고 지금 5월 초에 일정 부분을 매도하고 약간만 남으셨대요. 그래서 5%만 좀 들고 계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의견 이렇게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한 분은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남아있는 비중, 그리고 한 분은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금산 전문가님 하나 시스템 좀 봐주세요. 네, 하나 시스템이 현재 그 시가 종액이 얼마냐면요, 8조 1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로 놓고 보면 상당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 맞죠? 8조가 지금 넘어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주가가 사상 그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물론 이 종목이 하나 시스템 주가가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 시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리에 하나 시스템을 매수해가지고 원하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 지금 자리에 하나 시스템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폭이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45,674원에 7%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먼저 손절 라인을 제가 먼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기다리고 있다가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60일 이평선이 놓여 있어요. 그 6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 대략 39,300원인데 39,300원은 지금 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한 8%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8% 정도 빠지게 되면 60일 이평선 39,300원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그거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33일 이평선이 있죠. 얼마냐면 그게가요 42,600원이에요. 요 42,600원 이걸 잘 보세요. 요것은 33일 이평선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종가상으로 장중에는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손절 라인으로 잡으세요. 네, 이걸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라. 근데 물론 오늘 42,600원이 이탈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 수요일 날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42,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이것만 유지가 잘 되면 다시 마지막에 가면요. 휘날리가 나와요. 휘날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보통 우리가 주식이 고점을 치고 무너질 때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마지막에 휘날리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요. 제가 양봉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양봉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휘날리를 장식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무너지진 않아요. 마지막 휘날리가 장식이 될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목표가는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얼마 정도를 보시면 되냐면요. 아마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는 아마 시도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실적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20% 정도 증가가 나올 것이고 내년이 또 20% 정도의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렇게. 올해, 지난해보다 올해가 20% 증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오늘 화장품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 실리콘토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신고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가가 보세요. 다시 신고가가 나오죠? 실적이 지난해보다 실적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APR 마찬가지죠? 예, 오늘도 보시면 APR 있잖아요.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낮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시스템도요. 물론 오늘 처음으로 주가가 이거 5%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시 한번 더 마지막 피날레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은 지키세요. 그거 지키고 난 다음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5만 원 가까이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자리에 방산이나 조선이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는 큰 실익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물론 추세는 좀 더 이어진다. 이게 추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때 33일 이평선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좀 더 5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시스템 두 분이 좀 궁금해 하셨어요. 그리고 지친달걀님께서는 기다리거나 비중을 늘려야 하나요? 하셨는데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고참 돌파할 시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되 다만 42,600원 손절가로 지켜주시는 것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시스템이 좀 많이 밀리니까 평정신님께서 하나시스템 좀 오늘 크게 빠진다 이렇게 걱정의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서단깨님께서는 MSCI 정기 변경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나름의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또 도움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게다가 특히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산과 조선 원전 투자에 대한 힌트도 들어봤으니까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김서영님 바로 남겨주셨네요. 금산 전문가님 감사해요. 최고 외쳐주셨고요. 루루룰님께서 네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대한 답변인 거죠? 루루룰님 네. 지금 처음 등장하신 거 아닌가요? 네, 루루루님 일단은 인사를 좀 해주시고 그래요? 어떤 것을 좀 얘기하고 싶으신지 저희 계속해서 좀 대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란초님께서 살짝 빼꼼 하시면서 창호 앵커 시원시원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만 이렇게 뿅 남겨주시고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평정심님께서는 유증 얘기 나오던데 하나시스템 쪽에서요. 그래요? 이런 얘기를 일단은 좀 들으셨던 것 같은데 뭐 매체 보도는 확실하게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밀가루 끊을 수 없어님 역시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오는 건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좀 많아요. 오늘도 AI 소프트웨어가 잘 가다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를 이렇게 종목 진단도 남겨주셨습니다. 밀가루는 끊을 수 없죠. 그렇죠. 밀가루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AI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토마토 증권통 지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1,30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더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럼 또 종목을 진단하러 가보죠. 이번에는 유튜브 ESL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핫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DB하이텍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이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64,970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최소 2년이 넘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인데, 지금 중장기 수혜 기대감,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 기대감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15%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오래됐어요. 다시 힘을 내면 좋겠어요. 대응 전략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오늘 꽤 올랐는데도 42,000원입니다. 네. 와, 이 매수 가격까지 너무나 좀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입니다. DB하이텍. 오늘 잘 가서 오늘 괜찮을까 싶었는데 매수 가격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냥 반도체는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그 반도체가 수출 5월달이 지금 역대 최고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가 오늘 종목에 따라서 지금 많이 오르고 하는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하반기 이상까지 가는 전략이에요.
반도체는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전혀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섹터가 여러분들 철강이나 뭐 화학이나 그다음은 2차 전지, 그다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섹터잖아요, 그죠? 이런 섹터가 전혀 못 움직였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저는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여기 나와 있는 그 DB하이텍은 올해 한 영업이익이 한 2,200억이나 2,500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PR 10배를 계산하면은 적어도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2조 한 5천억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1조 8천억이면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64,970원이면 어디입니까? 이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이 가격에서. 이거는 가지고 계시면 돼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중을 15%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비중이 한 10% 정도 되면은 제가 추가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을 그대로 15%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그때는요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탑픽은 이게 나와 있는 리노공업입니다. 앞으로 AI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게 나와 있는 리노핀이나 소켓 쪽이니까 요 리노공업을 잘 보세요.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요. 지금 자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전략입니다. 최소한 하반기니까 지금 6월이니까 적어도 한 8월에서 9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비중은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실적도 나쁘지 않으니까 아마 올해와 내년 정도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일봉이고 이 주봉이잖아요. 이게 월봉 차트죠. 월봉상으로 보세요. 월봉상으로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스타캐스틱을 보세요. 스타캐스틱이 지금 침체를 벗어났죠. 그죠? 지금 침체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에 충분히 나오는 거죠. 뭐 적어도 6만 원대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 투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6만 원대까지 상승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힌트 하나 또 주셨죠. 다른 종목 리노공업도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는 점 같이 또 챙겨갑니다. 네. 자, DB하이텍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좀 상승된 지도 오래됐고 사실 2020년대 그 안팎에서 반도체주들 급등할 때 그때는 또 DB하이텍이 선두로 대단했죠. 많이 잘 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게시판에서도 저도 있습니다.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후리지아님께서도 6년 넘었다고 그랬더니 서당깨님께서 곰팡이 생기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네. 사가서 없어졌을 수. 아니에요. 주식이 이렇게 네.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오래 삭히면 삭힐수록 값어치가 네. 올라가는 와인이라든지 정말 귀한 진귀한 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실망 마시고 그래요. 6만 원 정도까지는 될 거라고 하니까요. 우리 지아님 네. 눈 뜨면 못 볼 것 같아서. 그때는 뚜껑을 너무 섣불리 열면 놀라실 수 네. 있으니까요.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을 때 이렇게 뚜껑을 살짝 열어보시면 괜찮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또 오늘 레키쇼 주제 요거 3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꼽은 국가 난제입니다. 네. 5위와 4위까지 공개해드렸고요. 3위는 과연 무엇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3위는 국토불균형. 그래요. 사실 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네. 수도권으로 너무나 점점 쏠려가고 있고 지방에서는 소멸되는 도시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예. 예. 저도 이제
군 단위 출신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그 국민 수보다 지금도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점점 유출되는 게다가 제가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요. 저희 동네 가면 그 주말에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 술 마시는 친구들 많았다고요. 예. 그런데 요즘 가면은 조용합니다. 정말 그 한 20년 가까이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많이 인구 구조가 변했다고 저는 명확히 느낍니다. 시골 가면 확 느껴져요. 우사양님께서 예. 서울 경기 64% 집중 실화냐 그 정도예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지방 가보면은 빈집도 그렇게들 많다고 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폐교 이야기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국가단체 3위에 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시간 동안의 시장의 관심 종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 유라클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LG그룹의 AI 연구원이 2025 미국 임상종양학 궤적 아스코에서 제약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분 만에 환자 체질에 맞는 항암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라클이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는데요. 유라클은 지난 3월에 LG AI 연구원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에도 세코닉스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자율주행 전방 카메라 납품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세코닉스는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모듈과 함께 자동차용 전후방 카메라 등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고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현재도 그래도 14%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볼게요. 14위에 SOS랩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역시 또 라이다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SOS랩의 라이다가 글로벌 1위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비사와 이번 달 내에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고 모든 로봇에 탑재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SOS랩도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옥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6%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5위에 폴라리스 AI 파마까지 올라왔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AI 관련주들 시장에 관심 받고 있습니다. 16위에 아모센스도 랭크가 올라왔습니다. 아모센스가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블룸 에너지에 고온 연료 전지용 세라믹 기판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훈풍이 닿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현재도 급등세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18위에 솔트룩스까지 올라왔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꼽히는데 퓨리오사 AI가 9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브릿지 투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D스테크는 퓨리오사 AI의 초기 투자자로 부근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453원 최고가를 경신 후에 현재는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습니다. 18위에도 솔트룩스 AI 관련주가 대거 올라왔는데요.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확대에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20위에는 화장품 관련주 달바글로벌이 상장 이후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봤는데요. 오늘 웹툰 관련주들도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넷플릭스 경영진을 처음으로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넷플릭스와 네이버 웹툰이 성사시에는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웹툰도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관련주의 전략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웹툰주의 흐름이 오늘 대단히 좋습니다. 미스터 블루를 필두로 해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사실 이전에도 정책 테마주로 움직임이 아주 가뿐하게 나왔었던 종목들인데, 자, 이 웹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그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오늘 이제 웹툰 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와이랩, 그 다음 미스터 블루, 탑 코미디어, 그 다음 DNC 미디어, 핑거 스토리, MBT, 그 다음 미트온, 수승 앱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웹툰 관련돼 있는 종목은 하나의 그런 정책인데, 사실은 이제, 내일이 이제 대선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론 지금 인맥주가 있고 사실 정책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내일이면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웹툰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업을 딱 들어가시면요 흑자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는 우리가 웹툰주를 우리가 매매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상 실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종들로 압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은 이번 아마 신정부가 이제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밸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상법 개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게 보시면은 지금 미스터 블루가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22% 정도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 여러분들 요 실적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지난해 적자 보고 있었죠. 올해 여러분들 지금 1분까지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웹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현금 흐름표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거 보세요. 주가가 지금 보통 지폐 종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죠? 뭐 1,500원, 1,600원 이런 종목군들은 되도록이면은 단기로 접근하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웹툰 관련되어 있는 종목 가지고는 차라리 있잖아요. 네이버를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웹툰 관련되어 있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재무 상황이라든지 실적을 중요하게 보는 금산 전문가님, 이 웹툰주들보다는 차라리 조금은 탄탄한 네이버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또 창호 앵커는 웹툰주 보면은 마음이 좀 다른 분들보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요? 뭔가 좀 자주 애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웹툰주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거나 이러지 않을까. 제가 유난히 더 잘하는 건 네. 아닌데, 저는 웹툰보다는 사실은 웹소설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한 업체에서 보통 하지 않나요? 웹툰 하는 업체들이 웹소설도 하지 않아요?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인데요. 저는 앱 하나를 많이 공략하는 편이라서 다양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 취미가 또 무협지를 많이 보는 편이라 왠지 웹툰 관련된, 웹소설 관련된 종목들을 오른다고 하면 괜시리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왠지 내가 그래 성장성 있는 쪽으로 내가 공략하고 있었던 거였어 이런 체감이 든달까요? 나는 트렌디하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에 대한 위안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하다 보면 네. 허탈할 때 있거든요. 내가 이거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거 왜 보고 있는 거지 싶을 때도 있는데 괜히 그래 나는 이 국가의 산업에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저는 요즘에 K-뷰티 관련주 보면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화장품 그래요? 보다가도 네. 이렇게 뭔가 매장 가서도 자꾸 뒤를 뒤집어 봐요. 그래서 아는 제조업체 브랜드가? 어딘지. 네, 그래서 브랜드는 몰라도 제조업체들은 많이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나도 이 주가에 일조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가끔 저희 또 웹툰주에 대해서는 창호 앵커한테 배우지만 네. 게시판에 보니까 그 스테비아 토마토 얘기하면서 우등집 하면서 이거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확실히 게시판을 보면서도 모르는 주식 정보를 많이 받아갑니다. 아니 슈팅스타님은 오늘 갑자기 어디 리포터가 되신 건가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요. 반도체 관련주들 쫙 묶어주셨고 게임주들도 묶어주셨고요. 실시간 속보를 게다가 또 이렇게 드론주까지 이 정도면 거의 시황 중계를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은데요. 저희 토마토 요원이세요. 그래요. 슈팅스타님. 토마토 증권통 저도 쿠키 많이 구웠죠. 그래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쿠키를 많이 구웠죠? 이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거 볼 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토리 같은 거죠. 아. 그런 거죠. 예. 자, 그런 거군요. 자, 슈팅 일보 모르십니까? 그래요. 슈팅스타님의 슈팅 일보. 슈팅 일보.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슈팅일보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게시판으로 한번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오늘도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란초님이 좀 전에 창호 앵커한테 인사만 하고 어디로 호련히 가셨다고 하셨는데 아니었어요. 종목도 이렇게 딱 신청을 해주고 가셨어요. 란초님께서는 삼성 SDI 궁금하다고 해주셨고요. 20만 5천 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10%. 중장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삼성 SDI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이 종목이 오늘장에 약간은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17만 원대 아직도 매수가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금산 전문가님, 삼성 SDI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삼성 SDI가 이번에 그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죠? 그 유상증자 그 가격이 지금 14만 원이잖아요. 예, 14만 원. 원래는 그 유상증자 규모가 2조 원이었었죠, 그죠? 2조 원인데 지금 기준 주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기준 주가가 내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한 1조 6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1조 6천억 정도. 이 정도 유상증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월 2일이니까 아마 6월 13일인가요? 아마 그때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 SDI는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삼성 SDI는 신규 매수나 저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삼성 SDI의 하방 경직은요, 이 하방은요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이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 하방 쪽에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다만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에너지를 모아야 되겠죠. 에너지를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이 기간을요, 모은 상태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모으는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적어도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으고 난 다음에 주가가 턴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라는 전고체 배터리에서의 대장주니까 이런 종목은 저는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지금 뭐 PBR을 놓고 보면요, 워낙 낮은 가격에 와 있어요.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돼.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0만 5천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어요. 이번에 그 13일 날 지나고 난 다음에요. 이때 이제 물량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신규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13일 이후에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10% 가지고 계시니까 한 5% 정도. 또는 뭐 10% 정도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한 20% 가지고요. 20%를 매수해서 이거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최소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사실은 얼마에서 무너졌냐면은 30만 원에서 무너졌잖아요. 요 가격이 30만 원이지, 그죠? 그러니까 30만 원까지는요, 저는 충분히 저는 반등이 나온다고 봐요. 지금이 17만 1,600원이니까 30만 원대까지는 가져가는 전략.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은 이게 LG화학 있잖아요. 지금은 LG화학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 아래 놓여 있으나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은 화학업종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생명공학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수처리도 가지고 있죠. 그죠? 사업의 다각화가 잘 이루어진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 전지주 중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 이 두 종목은요, 적어도 30만 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맘먹기 나름입니다. LG화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 SDI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주가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모으고 난 다음에 상승세가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시는 분하고
LG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30만 원까지는 최소한 보유하는 전략, 한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비중이 적으신 분들 있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도 저는 지금 구간이 가능한 구간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삼성 SDI와 LG약에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2차전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 두 종목은 자산 가치가 있고 워낙 싸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까지 아주 자세하게 종목 진단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도 벌써 많이 지나갔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의 랭킹쇼 주제죠. 대한민국 국민이 꼽은 국가 난제입니다. 1위와 2위만이 남겨져 있는데 네. 디지털 위협과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거든요. 금산 전문가께서는 인구구조를 첫 손으로 꼽아주셨는데 과연 1위가 어떤 요인이 될지 자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역시 맞춰주셨어요. 인구구조 변화가 네. 1위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나가고 있는 우리 사회 거기다가 최근에 정말 떠들썩했던 디지털 위협이 2위 자리를 차지했네요. 네. 그리고 디지털 위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위권이었대요.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 이런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위와 2위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랭킹쇼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좀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 좀 쉬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맞아요. 네, 하루 쉬고 돌아오면 이분께서는 또 쉬러 가십니다. 네. 아마 새로운 얼굴과 함께 같이 랭킹쇼에서 뵙게 될 텐데 여기서 잠깐 인사. 비우는 거예요. 잠깐. 맞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영 여러분들. 가는 거 네, 아닙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네. 리프레시하고 그럼 예. 또 텐션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또 목소리 쩌렁쩌렁해가지고 그럼요. 네, 다시 올 거예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루 쉬고 저희는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